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을 짜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QE3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공조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럴 때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특별히 또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신영증권의 윤소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QE3가 우리 시장에 알려졌던 그 금요일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오름세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대형주를 좀 눈여겨봐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우세했었는데요. 이번 주 시장 들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또 돋보이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정세를 기대하는 심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양적 완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지수 자체의 부담이라든지 유동자금이 경기를 개선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서 펀더멘털 자체를 확인하려는 투자 심리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양효과에 의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 회복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투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글로벌 지수의 반등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경기 지표 위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표상으로는 미국 주택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QE3 MBS 매입 조치가 향후 증가될 수 있는 주택 압류를 사전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MBS 매입이 모기지 금리 하락과 모기지 연체율 하락으로 진행되어야겠지만 당분간은 미국 시중은행이 모기지 금리 하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으로 가계 금융 개선은 다소 지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 상황 역시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 QE 실시 이후에 미국 재고 순환 지표가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등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연말쯤에는 반등을 좀 점쳐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펀더멘털 지표 개선이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지표 개선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고 이때까지는 지수가 지금처럼 좀 제한된 폭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한된 폭에서 움직일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당분간도 종목 장세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실적 관련주에 대한 종목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선반영되면서 이들의 퍼가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추가 상승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목 선별에 있어서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기업 펀더멘털을 반영한 지표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적이 동반되는 가운데서도 현재의 상황에도 캐펙스 투자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는 이미 펀더멘털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향후에도 기업 레벨업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캐패시티가 증가를 한다면 결국에 실적이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선순환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하반기 2기 양호한 가운데서도 12년 설비 투자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좀 계량적으로 선별을 해보았을 때 대림산업, SK케미칼, 한솔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일동제약, 한국전력 등의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윤소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